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요. 방금 그릴에서 꺼낸 것 같은 모양과 냄새가 나는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햄버거의 완벽한 그릴 자국은 실제 도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추가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료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탄산음료 기계의 얼음통 아래를 살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님. 사건을 해결하셨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를 올바르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얼음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빙기를 청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아이스크림 기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자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제대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소문도 있죠. 그렇다면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은 7시부터 자정 이후에 체인점에서 구운 음식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전직 직원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타키토나 핫도그를 준비했다가 자정 무렵까지 계속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지 않죠. 다른 팀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또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주문해야 가장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 심리적 트릭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을 유도해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원하지 않죠. 무드 조명, 즉 희미한 램프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면 천천히 식사를 할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빨리 먹어야 해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환한 조명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과 테이블은 반사 표면이 있어 음식이 멋지고 밝게 보여요. 또한 음악은 보통 빠르고 시끌벅적해요.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구매 후 처음 20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데 더 오래 걸려요. 과학자들은 위장이 뇌에 이제 배가 불러 하고 알리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말해요. 청결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초강력 화학물질이 함유된 청소 제품을 사용합니다. 직원이 근무가 끝날 때 식당을 청소했다고 해보죠. 탄산음료 기계와 그릴 표면을 다 깎고 다음날 일찍 여러분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식당을 방문한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음식에 화학물질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비건 패티는 100% 비건 패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체인점에서 비건 버거는 고기 버거와 같은 그릴에서 조리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다른 밝은 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